네, 이번 순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각 지역구 소식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정읍이 지역구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그 지역 현안 좀 여쭙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좋은 일이 있었네요. 그 정읍을 포함해서 전주, 완주 여기가 전북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먼저 이게 R&D 특구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정 의미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2010년도 처음 신청한 이래 한 5년 만에 이렇게 어렵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뭐 정읍 또 이제 전주와 완주 일원이 그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 과학기술 분야, 특히 그 연구개발 R&D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관련 첨단 산업들이 좀 보다 더 활발하게 육성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지정된 다음에 R&D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예정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진행이 되면 당연히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그 기대 효과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기왕에 들어와 있는 그런 연구소들이 있거든요. 우리 정읍만 하더라도 이제 첨단 방사선 과학기술연구소, 또 생명공학연구원 분원, 또 안전성 평가 연구소 등이 있는데 이런 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더욱 투자가 더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세 감면 등 그 세제 혜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그런 분야에 연간 한 100억 원 정도의 어떤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서 과학기술 R&D와 그 사업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국비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뭐 생산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마 현재 예상으로는 우리 전북 과학 연구개발 특구가 이루어지면 한 300여 개의 어떤 기업 집적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고용 유발 효과도 한 2만 명 정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북 지역 최대 현안이다 하면 뭐 당연히 새만금입니다. 지금 뭐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진행이 되면은 황해권, 그죠? 서해 주변의 그 거점 경제적으로서 이제 전북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려면은 새만금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새만금 사업은 사실은 91년도 첫 착공 이래 20년 세월이 걸쳐 가지고 방조제가 2010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너무 느려도 너무 느린 거북이 걸음을 해왔던 거죠. 그러나 이제 2010년도에 방조제가 완공이 되고 엊그제 그 동서 기본도로 기공식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내부 개발이 현재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만금 문제를 보면서 특히 한중 FTA가 현재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중 FTA가 맺어지면은 중국과 가장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는 곳이 새만금입니다. 현재 새만금 신항도 건설 중에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새만금에 있어서는 이제 속도를 좀 더 많이 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새만금은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삼아서 보다 많은 특례를 부여해야만이 세계적인 어떤 생산, 교역,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주장한 대로 새만금에 좀 4가지가 없는 새만금이 됐으면 쓰겠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뭐냐면 땅값이 없고 세금이 없고 규제가 없고 또 어떤 노조가 없는 그야말로 어떤 경제개발 특구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은 어떤 세계적인 그 어떤 경쟁력을 갖는 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뭐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다 더 속도를 내고 또 특례도 좀 대폭 부여해서 좀 세계적인 그런 경제 특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만금 청도 생기고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 의원님 보시기엔 좀 아직도 좀 부족하다. 아직도 여러 가지 대단히 좀 미흡해요. 아직도.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부에서. 자, 그리고 지난 7일에 그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익산 바로 옆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그 익산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세계 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됐습니다. 근데 뭐 익산 말고도 지금 의원님 지역구 정읍 같은 경우도 그 백제 유적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정읍도 많지요. 그 우리 정읍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현존하는 최초의 백제가요라는 것이 정읍사. 아, 그렇죠. 그 달아 높이금 도다사 멀리금 비치오시라로 하는 그 정읍사의 어떤 공간적인 무대가 우리 또 정읍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또 태산 선비문화 고은 최추운 선생의 여러 가지 족적이 묻어나 있는 유상곡수라든지 또 피양정이라든지 또 고은 최추운 선생이 배양되어 있는 무성서원. 무성서원도 지금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백제시대 말고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라는 상춘곡이요. 정읍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이라는 고현동 향약도 우리 그 정읍에서 처음 향약이 시작이 된 것이고 또 뭐 동국진체로 평가받는 유수체의 그 창암 이삼만 선생, 조선 후기 3대 서예가로 평가받는 분도 우리 정읍에서 태어나고 한 50여 세까지 정읍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고요. 또 뭐 우리 정읍은 호남 우도농학의 또 중심지입니다. 호남 우도농학의 중심지고. 우도농학이요. 너무 뭐 자랑이 많이 나오죠. 아 근데 이렇게 참 많은데 이게 아직 저 세계 문화유산이 안 됐는지 좀 아시는데 의원님께서 노력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아마 그 무성서원은 지금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좋은 낭보를 하나 또 밝힐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정읍사 상춘곡이가 정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오랜만에 그러셨죠. 듣는 제목입니다. 또 우리 정읍은 또 강증산 선생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상, 종교, 특히 보천교 들어보셨죠? 그런 부분도 아주 굉장히 사상과 종교 측면도 활발한 이런 고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의원님께서 지금 전북 도당위원장이시잖아요. 근데 21일이었죠. 그 공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전략 공천 폐지하자. 그래서 공천 혁신안 발표하셨어요.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세우고 있지요. 근데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 등 지도부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좋은 점은 우리 당에서도 취하고 또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많이 알려지고 힘이 센 사람이 유리한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 신인들한테는 대단히 불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마련하자. 그래서 이제 그 요체는 선거인단을 아주 공정하고 주민 대표성을 갖게끔 구성을 하자. 그것도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해가지고 구성토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선거인단들을 모집하는 것 보면은 권리당원이든 국민선거인단이든 아무런 기준 없이 마구제비로 막 이 선거인단들을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대표성이 결여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거구별로 그 성별, 연령별 또 지역별 인구 비례에 기초해서 무작위로 선거인단을 추출을 하자. 그러면 아주 공정하고 주민 대표성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선거인단들 앞에서 후보자들이 정견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그 정견 발표와 토론을 보고 난 다음에 선거인단들이 각 분인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토의를 하자 이거예요. 아, 어느 후보가 어떤 점이 좋더라, 어떤 점이 좀 모자라더라 이렇게 토의를 해가지고 계속되는 토론과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의 면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 그러고 이제 현장에서 직접 비밀 투표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 투표를 도입해서 가장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각 당의 후보로 정하자.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많은 어떤 경선 방식을 경험하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그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공천 방식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여당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오픈 프라이머리만 자꾸 주장하지 말고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지금 혁신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요 방식을 채택을 하면은 우리나라 정당 발전, 정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그 선거인단을 수기 선거인단이라고 의원님께서 명명하신 좀 이름이 좀 어렵죠. 그런데 뭐 수기 민주주의에서 온 거죠. 그렇습니다. 하버마스. 예. 토론과 토의를 거듭한다 네, 해서 네. 수기 네, 선거인단 네. 이렇게 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향후 의정 활동 계획하고 구상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현재 농해수위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이 한중 FTA는 우리나라 FTA의 결산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한중 FTA로 인해서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피해 보완 대책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데 의정 활동에 중점을 두고 어떤 사업과 예산을 이렇게 좀 다듬어 나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열정하고 또 중앙정치 혁신 구상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야 모두 많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 정읍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하루 종일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폭염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당분간 낮에는 찜통더위,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질 때는 건강도 상하기 쉬운 만큼 야외 활동과 건강관리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생방송 국회 투데이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